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찬바람이 발밑으로 스며들었습니다. 12월의 추위는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 있는 나에게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하늘이 잿빛으로 흐린 날에는 오래된 통증이 더 심했습니다. 여기는 역 앞 카페 르누아르. 우리는 여기서 한 달에 한 번 만납니다. 내 이름은 정미. 68. 영숙도 같은 나이. 우리는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였으니 벌써 50년이 흘렀습니다. 50년이면 가족보다 더 오래된 사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남도 편안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평소처럼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며 수다를 떨고 안부를 묻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또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정미야. 구두 소리가 먼저 들리더니 영숙이 나타났습니다. 미안, 전철이 늦었어. 영숙은 예전부터 화려했습니다. 오늘도 밝은 오렌지색 코트에 번쩍이는 액세서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직도 잘 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코트 소매 끝이 닳아있다는 것, 그리고 화장이 예전만큼 정성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정말 무너질 때일수록 더 화려해진다는 것을, 무너지지 않았다고 자신을 속이려 해도 그 흔적은 어쩔 수 없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웨이트리스가 다가와 메뉴판을 놓고 갔습니다. 나는 메뉴를 펼쳤다가 습관처럼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 몽블랑 케이크 세트요. 뜨거운 아메리카노로요. 그건 내게 한 달에 한 번 있는 작은 사치였습니다. 세트 가격은 8,500원. 대형마트에서 무 한 토막 1,000원, 파 한 단 1,500원 앞에서 망설이는 나에게 8,500원은 마음먹고 써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작은 행복이 있으니까 다시 한 달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영숙은 메뉴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그 시선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케이크 사진이 아니라 오른쪽 끝 가격표에 시선이 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 영숙이 말했습니다. 난 아메리카노만 마실게. 케이크 안 먹어? 여기 몽블랑 케이크 맛있는데. 내가 묻자 영숙은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 나 요즘 다이어트 중이야. 거짓말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원래 단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방금도 옆자리 손님이 먹는 샌드위치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트와 커피만의 차이는 3,700원. 겨우 3,700원. 그런데 그 3,700원이 우리 사이를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모르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커피만 해도 좋아. 일부러 다른 이야기로 넘겼습니다. 근데 요즘 어때? 남편 기일은 잘 치렀어? 응, 뭐 그럭저럭. 그리고 영숙은 한숨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진짜 돈만 들어 싫어 죽겠어. 맞아. 저리니 뭐니 그런데 다 돈이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 안에는 잔잔한 재즈가 흐르고 난방은 따뜻했습니다. 내 앞에는 김이 나는 몽블랑과 커피, 영숙 앞에는 검은 커피 하나.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불편하게 느껴지는지 나도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지만
어딘가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화는 이어지고 있었지만 어딘가 막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 이야기, 건강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그저 그런 이야기들이 오갔지만 영숙의 눈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가끔 내 몽블랑을 바라보다가 급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카페의 잡음 속에서 그 목소리만 유난히 불편하게 들렸습니다. 야 정미, 응. 요즘 전기요금 올랐지? 응, 겨울엔 더 나오지. 영숙은 내 표정을 살폈습니다. 너희 집은 어때? 혼자 살면 더 춥고 난방비도 더 들고 힘들지? 내 형편을 떠보는 듯 했습니다. 나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뭐 나도 절약하지, 두껍게 입고 난방 덜 틀고. 그 말이 끝나자 영숙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딱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너는 좋겠다.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가? 영숙은 표정을 흐리지도 웃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남편이 대기업 다녔잖아. 유족연금도 나오지. 너도 직장 다녔으니까 직장연금도 나오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돈 얘기. 우리가 50년 동안 피해왔던. 나는 급히 말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나도 빠듯해.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그런데 영숙이 내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나와? 솔직히 말해봐. 나는 잠깐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 우리 50년이잖아. 숨길 게 뭐 있어? 정직하게 말해봐. 영숙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호기심이 아니라 절박함에 몰린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거짓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너랑 비슷해. 그렇게 얼버무리고 넘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린 친구였고 거짓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게 내 착각이었단 걸 나는 조금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내 연금이랑 남편 유족연금 합치면 한 달에 150만 원 조금 넘어. 말하는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150만 원. 부자는 아닙니다. 재산세, 관리비, 병원비, 전기요금, 식비 빼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굶지는 않을 정도의 돈입니다. 가끔 이렇게 8,500원 케이크 세트 하나 먹을 정도의 여유는 있습니다. 딱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영숙의 얼굴이 순간 달라졌습니다. 친구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영숙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150만 원. 잠깐 웃는 듯 하더니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와, 150만 원이나 있네. 그 말 속에는 질투와 분노 그리고 뒤틀린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숙은 숨도 쉬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말이야. 국민연금만 나와 60만 원 조금 넘게. 남편이 자영업이었잖아. 남편이 빚만 남기고 죽었어. 나 지금 파트 안 하면 집세도 못 내.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숙이 그렇게까지 궁지에 몰려 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영숙은 늘 말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집이 있으니까 괜찮아.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안, 몰랐어. 그러자 영숙이 바로 쏘아붙였습니다. 사과하지 마. 주변 손님들이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너는 좋겠다. 어릴 때부터 너는 성실했지. 나는 젊을 때 해외여행 가고 명품 사고 놀았고 너는 회사 다니면서 평범하게 살았잖아.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그건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비난이었습니다. 영숙이 마치 침을 뱉듯 말했습니다. 너 너무 치사해.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비 오나 눈 오나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며 일한 결과가 치사하다고? 나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입술이 떨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치사하다니. 그러자 영숙이 나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50년 우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궁핍이 만들어낸 서늘한 눈빛뿐이었습니다. 영숙이 갑자기 탁 하고 테이블을 쳤습니다. 커피가 흔들려 찻잔에 튀었습니다. 영숙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너는 가진 자야. 유족연금, 직장연금. 나는 국민연금뿐이야. 거기서 보험료 떼고 나면 손에 남는 게 진짜 쥐꼬리야. 영숙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너 그랬잖아. 일이 내 인생이라고. 그땐 나는 너 불쌍해서 웃었어. 질투도 안 났어. 근데 결국 마지막에 이기는 건 너 같은 사람이네. 재밌어 죽겠다.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어.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좋아서만 일한 거 아니야. 힘들었고 참았어. 영숙이 비웃었습니다. 일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행복이지. 나는 시어머니 간병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일하고 싶어도 못했어. 전업주부가 편하다고. 누가 그런 말을 해? 영숙이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어딘가 어색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럼 150만 원이나 있으면 좀 도와줄 수 있지? 이번 달만 50만 원만 빌려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 우리는 젊을 때 서로 약속했었습니다. 돈 거래는 하지 말자고. 돈 이야기는 안 하기로. 그게 우정을 깨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건 안 돼, 우리 약속했잖아. 그 순간 영숙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너 진짜 야박하네. 조자네. 영숙은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깊은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는 가진 게 있으면서 친구가 이렇게 힘든데 모른 척해. 너는 늘 안전한 데서 사람을 내려다보며 살아왔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가방을 낚아채듯 들었습니다. 됐어, 나 간다. 영수가 기다려. 내 목소리는 힘이 빠지고 오렌지색 코트는 자동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내가 먹다 남긴 몽블랑, 영숙이 반쯤 남긴 커피, 그리고 계산서. 웨이트리스가 곤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 계산은 같이 하실 건가요? 나는 말없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10,000원짜리 2장을 꺼내 놓았습니다. 거스름 돈을 받는 동안 가슴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커피가 몇천 원도 내지 않고 친구는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 치사해.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가 쌓아온 40년이
영숙에게는 치사한 일이었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숙에게서는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나는 고민 끝에 카톡을 보냈습니다. 영숙아, 그날은 미안해. 너무 심하게 말했나 봐. 진정되면 연락해. 메시지는 금방 읽음으로 바뀌었는데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68배 이런 일을 겪고 나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입에서 흰 김이 나왔습니다. 내 집은 지은 지 40년 된 단독주택입니다. 남편과 둘이 평생 모아 지은 우리 집. 하지만 혼자 살기엔 너무 크고 겨울엔 바닥도 차갑습니다. 난방비를 아끼려고 온도는 18도로 맞춰둡니다. 양말 2겹 그리고 내복도 입습니다. 나는 전기 히터 대신 전기장판과 이불 속에서 꼼짝하지 않고 누워 지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통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매달 15일 연금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남들 눈으로 보면 나는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굶지 않고 집도 있고 비바람을 피할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떠났고 아이도 없습니다. 유일한 말벗이던 친구와도 돈 때문에 멀어졌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버티며 살아온 것일까? 그때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경기가 좋았던 시절에도 나는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깨는 늘 뭉쳐 있었고 눈은 피곤했습니다. 피부도 엉망이었습니다. 반면 영숙은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과 결혼해 전업주부로 우아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났던 어느 날, 영숙은 샤넬 가방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이래? 미용실이라도 좀 다니지. 여자는 관리 안 하면 금방 티나. 그때 나는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개미 같았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동화의 결말이 항상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것을. 겨울이 오면 배짱이는 굶고 개미는 산다. 다만 동화에 없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살아남은 개미도 추운 방에서 혼자 떨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나는 순간 영숙인가 싶어 급히 휴대폰을 열어보았습니다. 동네 약국의 포인트 5배 알림이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소파 위에 던져놓고 이불 속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돈은 있는데 마음은 가난한 느낌이었습니다. 치사해. 그 말이 가슴에 남아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치사한 사람일까? 친구가 힘든데 나만 따뜻한 곳에 있는 걸까? 나는 냉정한 인간인가?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도 찬바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나는 마트 특가 코너에서 양배추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머, 정미 아니야? 오랜만이야. 고등학교 동창 경숙이었습니다. 경숙은 아는 사람도 많고 소문도 빠른 아이였습니다. 우리는 잠깐 인사하다가 경숙이 낮게 물었습니다. 너 영숙이 얘기 들었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영숙이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나 연락 안 한 지 좀 됐어. 무슨 일 있어? 경숙이 말했습니다. 영숙이 남편 죽기 전에 사업 망해서
빚을 엄청나게 남겼대. 집도 압류 들어갈 수도 있대. 나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말도 안 돼. 경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이 요즘 파트 2개 뛴다더라. 막일도 한다는 것 같아. 그리고 경숙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화면에는 영숙의 인스타가 떠 있었습니다. 호텔 뷔페, 로스트 비프 최고, 우아한 오후, 친구와 런치, 번쩍이는 음식과 환하게 웃고 있는 영숙의 얼굴. 게시 날짜는 며칠 전이었습니다. 경숙이 말했습니다. 이거 옛날 사진 같지 않아? 날짜만 바꿔 올리는 거야.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영숙에게 지금의 현실은 악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만에서라도 화려한 여성으로 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마저 없으면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졌을 테니까요. 경숙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불쌍하지? 옛날엔 진짜 화려했는데.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바구니를 들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양배추가 굴러다녔습니다. 집에 돌아와 나는 영숙의 인스타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꾸며낸 삶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새 가방, 행복한 손주, 여행 사진, 웃는 얼굴. 그 순간 나는 생각했습니다. 영숙이 나에게 치사해라고 말했던 것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물에 빠진 사람이 마지막으로 뻗는 손이었을지도 모른다고. 그 손을 나는 내가 옳다는 이유로 차갑게 뿌리쳤는지도 모른다고. 며칠 뒤였습니다. 나는 기분 전환도 할 겸 동네 쇼핑몰에 갔습니다. 겨울 내복을 하나 사려고 쇼핑 봉투 들고 걷고 있는데 갑자기 무릎이 아팠습니다. 날씨가 흐려서 그런가 하고 잠깐 쉬려고 쇼핑몰 식당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닥에는 미끄럼 주의라고 적힌 노란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고 회색 작업복을 입은 여자가 걸레로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고무장갑, 모자, 마스크,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뒷모습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약간 굽은 어깨, 오른발을 조금 끄는 걸음. 설마. 나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나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눈꼬리, 그리고 놀라서 크게 뜬 눈. 영숙이었습니다. 나는 얼떨결에 말했습니다. 영숙아. 그 순간 영숙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걸레가 떨어졌습니다. 딱 하는 소리가 바닥에 울렸습니다. 화장도 하지 않은 얼굴로 땀에 젖은 채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인스타 속의 영숙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나 아니야. 그리고 도망치듯 직원 전용 통로로 사라졌습니다. 영수가 기다려. 나는 무릎을 잡고 뒤쫓으려 했지만 통증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것 같은 이상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영숙이 왜 나에게 50만 원을 빌리려 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현실에서 잠깐이라도
벗어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내일 먹을 밥값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쇼핑 가방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가방 속의 겨울 내복은 따뜻했지만 내 마음은 차갑게 얼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인터폰이 거칠게 울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현관 모니터를 보았습니다. 화면에는 헝클어진 머리의 영숙이 서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모른 척하는 것은 이제 못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을 열자 영숙은 말없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로 와서는 내가 내준 차도 마시지 않고 서서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낮에 봤던 작업복이 아니라 화려한 코트를 다시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추가 엉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영숙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영숙이 낮게 말했습니다. 봤지? 쇼핑몰에서 내가 바닥 닦는 거. 응, 우연히. 영숙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웃었지? 속으로. 봐라, 꼴 좋다 그랬지? 아니야, 그런 생각 안 했어. 하지만 내 말은 영숙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창피함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너는 몰라. 연금만으로 못 살아. 남편 빚 때문에 이 나이에 사람들한테 치이고 화장실 청소하는 굴욕을 알아? 영숙은 가방을 탁 하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물었습니다. 너 적금 얼마 있어? 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뭐? 영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그 이상 있지? 너는 쓰지도 않잖아. 죽을 때까지 끌어안고 갈 거잖아.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친구면 도와야지. 나 이번 달 월세 못 내. 200만 원만 줘. 200만 원. 영숙은 그 돈을 나에게는 푼돈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한테는 하찮은 돈이잖아. 근데 나한테는 생명줄이야. 예전에 내가 너 밥 사준 거. 그거 생각하면 싸지.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 돕는 게 윤리야. 영숙은 자기 말이 옳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불행은 사회 탓, 남편 탓, 그리고 도와주지 않는 내 탓. 영숙은 나를 강자로 만들고 자기를 약자로 만들고 약자에게는 강자에게서 가져갈 권리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친구의 얼굴이 아니라 감추어진 다른 얼굴을 보았습니다. 거실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지고 난방을 틀어 놓았는데도 발밑에서 냉기가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통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엔 내가 40년을 못 사고 못 가고 못 먹고 참아가며 모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돈을 주면 영숙은 잠깐 살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맞는 것일까?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 돼, 못 줘. 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 돈 있잖아. 좀 준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 그때 내 목소리는 내가 놀랄 만큼 단호했습니다. 영숙아, 이 돈은 세월이야. 내가 지나온 시간이야.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네가 젊을 때, 여행 가고 명품 살 때, 나는 야근하고 많은 지하철 타고 일했어. 영숙이 씩 웃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해?
과거가 아니야 결과야. 나는 낮게 말했습니다. 내 연금은 내가 40년 참은 대가야. 그걸 치사하다. 운이 좋다 이렇게 말하지 마. 나는 너의 화려한 젊음을 포기하고 이렇게 버텨서 지금의 안정을 얻은 거야. 너는 젊음을 선택했고 나는 노후를 선택했어. 그게 전부야. 영숙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이어 말했습니다. 200만 원은 내가 몇 달을 벌어야 하는 돈이야. 그걸 그냥 주는 건 내 인생을 내가 가져가는 거야. 나는 못해. 내가 살아온 걸 내가 부정하게 둘 수 없어. 그것이 내가 처음으로 친구에게 그은 선이었습니다. 영숙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너 차가운 여자야.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의 너는 내 친구가 아니야. 의존이야. 나는 현관을 가리켰습니다. 가. 다시는 돈 얘기 들고 오지 마. 영숙은 분노와 굴욕이 섞인 눈으로 나를 노려보다가 가방을 낚아채듯 들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다시 아파오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50년 우정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슬프지만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지킨 것이다. 영숙이 나간 뒤 나는 식은 차를 버리고 컵을 닦았습니다. 스펀지 소리가 쓱쓱 울렸습니다. 휴대폰을 보며 영숙의 이름을 지울까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영숙은 자존심이 센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가고 나면 다시 연락할 사람은 아닙니다. 이상하게 허전함보다 해방감이 먼저 왔습니다. 끝난 것입니다. 돈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미 수명이 다한 관계였는지도 모릅니다. 학생 시절의 우리와 68의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억지로 붙잡고 있던 끈이 끊어진 것뿐입니다. 나는 욕조에 물을 받았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높게 뜨거운 물에 들어가자 손끝 발끝까지 서서히 풀렸습니다. 아 좋다. 혼자라서 눈치 볼 사람도 없습니다. 온도도 내 마음대로입니다. 이 당연한 걸 지키기 위해 나는 40년을 일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물의 온기가 내가 받은 작은 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나는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 숫자를 손가락으로 따라 읽었습니다. 나는 부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돈은 누구에게도 매달리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숙은 나를 야박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껴 쓰며 살았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근면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마트에 들렀더니 무가 980원이었습니다. 싸네. 나는 망설이지 않고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영숙이 보면 창피할까 신경 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습니다. 10원 20원을 아끼는 것이 내 생활을 지키고 내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영숙아,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너도 내 인생을 내 책임으로 살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은 차가웠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무릎 통증도 조금은 누그러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뒤 나는 역 앞 여행사에 들어갔습니다. 전단지에 이런 문구가 보였습니다. 혼자도 환영.
겨울 강릉 대게와 온천 여행. 예전의 영숙과 언젠가 가자고 했던 곳입니다. 그때는 둘이 아니면 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여행은 초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나는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예약하겠습니다. 혼자 예약이세요? 네, 다음 주 평일로요. 가능하면 KTX 특실로요. 예전 같으면 절대 하지 못했을 사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예약을 마치고 나와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겨울 하늘이 맑고 파랬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피곤하면 쉬고 먹고 싶으면 먹습니다. 이 자유가 진짜 노후의 풍요일지도 모릅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어느 오후, 나는 거실 장식장 깊숙한 곳에 오랫동안 넣어두었던 상자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남편과 유럽 여행 가서 산 도자기 커피잔이었습니다. 아까워서 한 번도 쓰지 못했던,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나는 천천히 원두를 갈고 물을 끓이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향이 거실에 퍼졌고 그 아름다운 잔에 검은 커피가 채워지자 파란 무늬가 더 선명해졌습니다. 나는 창가 의자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며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겁고 깊고 향이 좋았습니다. 집에는 나 혼자입니다. 말벗도 없습니다. 그런데 외롭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고요라는 이름에 가치가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행지에서 사온 과자, 그리고 김이 나는 커피가 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행복은 누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혼자 조용히 따뜻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그것이 행복입니다. 나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새 페이지에 펜으로 적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이름을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을 내 손으로 쓰면 됩니다. 내 인생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